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블릿과 JSP는 다른 겁니다. 달라요. 자, 서블릿의 문제점이 뭐죠? 여러분들? 서블릿의 문제점을 여러분들 파악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각이 좋으신 분들인데, 일단 HTML이 눈에 확 들어오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HTML 코드인 거는 HTML인 건 아시겠죠? 그렇죠? HTML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HTML 웹을 공부 안 하신 분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데, 여튼 이게 지금 HTML이거든요. 근데 HTML이 한눈에 안 들어와요. 결국에는 서블릿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서블릿은 얘는 결국에는 HTML 생성기예요. 생성기. HTML 생성기. 그러니까 해당 서블릿을 통해서 완성된 녀석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썼죠? 얘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RQ에서 어펜드 바디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었네요.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것만 딱 봐서는 뭐가 완성될 거다라는 게 잘 안 들어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바 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제가 이제 HTML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HTML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div.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A라는, 이제 요거는 클래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div한테 요 고유의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러면 얘를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 A에다가 CSS 디자인을 할 때 width는 너비인 거 아시죠? 100픽셀 주고, 그 다음에 height을 한 100픽셀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비지라 할게요. 쓰기 귀찮다. 레드를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높이 너비 100픽셀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쓴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일단 접근을 할 때도 사실 엄청 불편하게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RQ, 우리가 지금 RQ에다가 어펜드 바디 만들어놨죠. 어펜드 바디에서 여기다가 HTML 코드를 쓰는데 div, 그 다음에 div 이렇게 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한 다음에 우리가 A를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큰 따옴표에서 A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요게 이제 자바상 문법이 이렇게 쓰잖아요. 큰 따옴표를 적용하려면.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이렇게 또 추가를 해볼게요. 포매티드 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클래스 쓰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인지 아시죠? 이거 안 붙여버리면 문장이 그냥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는 HTML을 만들기에 충분히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 아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바가 이렇게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좀 과거의 언어 중에, 그러니까 요즘도 쓰긴 하긴 하지만 펄이라는 언어와 PHP라는 게 있어요. PHP는 사실 웹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언어긴 한데, 좀 이제 많이 지금은 조금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게 아직도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바가 처음부터 높은 인기를 받은 건 아니에요. 자바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자바가 1등입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자바가 1등이에요. 자바국이라고 할 만큼 자바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 자체가 HTML과 별로 안 친했어요. 굉장히 안 친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에서 두 번째 문법 버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서블릿에 맞는 방법을 두 가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일방적인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JSP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 JSP라는 방식, JSP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웹에만에 지금 이렇게 파일이 있죠. 어떻게? 우클릭한 다음에 저는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구구단.jsp, 구구단.jsp를 만들 건데, 자, 참고로 여기 JSP 안에서 HTML 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JSP에서는 그걸 기능을 제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매긴 하지만 제가 알아낸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임의적으로 파일 확장자 명령을 바꾸는, 교체하는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파일 들어가서 세팅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 에디터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 스타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 코드 스타일이 아니라 뭐야? 파일 타입. 파일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내려보면 JSP라고 있습니다. JSP. 요거를 뭘로 바꿔주냐면 그러니까 요걸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JSP랑 JSPF라는 게 있어요. 요게 크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JSP는 JSP의 확장자명인데 여기 보면 XML이라고 파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뭐를? 별점 JSP랑 그러면 리사인드 위드 카드 나오는데 이거 그냥 누르시면 되고 별점 JSP F 요 두 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야매예요. 이거는 야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시면 OK 누르시면 이 구구단 JSP가 원래는 JSP 파일이에요. 확장자명 맞아요. 확장자는 JSP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뭘 쓸 수 있냐면 ASML 코드를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사실 원래 이거는 ASML에서 그러니까 다시 인텔리제이 커뮤니티에선 제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야매로 알아낸 방식이에요.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류 코드를 못 잡아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ASML 코드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쓸 수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JSP 페이지 랭귀지 여기 써보면 요거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선언했어서 이 사람 좀 제대로 선언하는 거 없나? 그냥 제 거 가져올게요.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제 거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요거는 어차피 코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거 보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나? src 웹에 인덱스 JSP 여기 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요거 딴 거 복사할 필요 없고요.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제대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ASML을 그냥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div 그 다음에 클래스 A 자동 완성 기능도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일 탭 하면 완성이 되고요. .a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with 100픽셀 이것도 안 되네. 컬러를 레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냐면 얘가 요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구구단에서 제가 이렇게 써본다 하면 rq get append body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자바 문법으로 쓴 거고 이 JSP에서 문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쓴 게 요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다. 실제 JSP는 뭐예요? JSP도 결국에는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렇게 된 게 결국엔 자바 문법 즉 자바 서블릿 안으로 들어가서 컴파일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는 걸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HTML 짜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뭐야 이제는 여기다 검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구구단 .jsp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보이죠? 나오죠? 사각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HTML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래 했던 거 이거 지우고 h1 태그 쓰고 5단이라고 써볼게요. 5단 div 곱하기 뭐 이런 것도 됩니다. 4개 여기다가 5 곱하기 1은 뭐 5 2, 3, 4, 5, 2, 10, 뭐 15, 20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복사 이렇게 하면 반영이 바로바로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먹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일반 ASML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프로젝트 보면 지금 제가 index.asml을 만들어놨죠. 이것도 사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ASML과 뭐가 다르냐? 이 JSP 파일 같은 경우는 얘는 중간중간에 자바 로직을 우리가 여기다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SML로만 여러분들 3단으로 고치려면 여기를 다 3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일일이 우리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각각 해당되는 값도 일일이 수정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는 JSP 문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밑에 다는 9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요 안쪽 여기서부터 여기 안쪽 공간은 자바 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 룰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1 그 다음에 %는 단 이렇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치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바 문법을 쓰게 되면 이 9가 여기로 치안이 돼요. 어떻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9로 이런 식으로 치안이 된다. 근데 이제 9만 나오면 안 되니까 9단이라고 써줘야겠죠. 자 요걸 쓰려면 참고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div 곱하기 아까 한 3개 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곱하기 1은 프린트 단 곱하기 1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쌓여서 얘는 2, 3 얘도 2,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9단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안쪽은 말 그대로 자바 세상인 거예요. 좋은 점은 뭐다? 제가 만약에 단을 6으로 바꿔요. 그러면 반영이 어떻게 된다? 6단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한 번에 고쳐지죠. 자 이걸 여러분들 ASML로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다 일일이 고쳐야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반복문도 가능해요. 반복문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끊어서 씁시다. 끊어서 호 인트 i는 1 그 다음에 i는 9라고 했을 때 i 뿔뿔 이렇게 써주시고 중괄호까지는 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열고 얘는 닫는 거는 여기다 쓸게요. 닫는 건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div 그냥 쓰시면 되고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기는 1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i죠. i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1이 아니라 뭐가 오면 되는 거예요? i가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이제 코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이거 복잡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좀 코드를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반복문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죠? i에서 시작해서 i가 9까지 해서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총 지금 9번 실행이 되겠죠? 보이죠? 9단, 9, 6, 9, 이제 6단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int 리미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 리미트도 뭐 예를 들어 8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도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넣으면 리미트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8까지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겨졌을 때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req get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돼요. 단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req만 쓸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풀네임을 써줘야 됩니다.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얘는 뭐로 들어온다 했어요? 여러분들 문장으로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평변은 해줘야 됩니다. 인티저 파스 인트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또 이렇게 써주겠죠. 리미트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JSP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 표현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구단 JSP로 갔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단은 뭐 5, 리미트는 4, 몇 %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작성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구구단점 뭐 JSP 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단은 5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인티저 파스 PAR 파스 인트 P 파스 인트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자, 일단은 이제 코드는 이제 됐는데, 자, 일단 JSP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축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에서 해방된 거예요? 요 이제 요 RESP, getWriter 요거에 대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거대한 ASML을 여러분들이 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자바 문법을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바 문법 시작인 거고 자바 문법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나으려나? 일단은 뭐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어차피 얘는 이제 이렇게 넘겨받는 거고 구구단점 JSP는 그냥 이제 여기다가 구구단점 JSP 쓰면 되겠죠? 리미트도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나오죠? 정상적으로 잘 나오네요. 그래서 단위 5하고 뭐 4하면 4 입력하면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코드도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JSP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얘는 뭐라 할까요? 구구단 JSP를 할까요? 됐습니다.